네, 이번에는 미증시 전문가와 함께하는 미증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메리츠 투자증권의 황수욱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금 3대 지수 모두 상승 중에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66% 상승하면서 2만 1,000선을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최고치를 또 다시 갈아치우는 나스닥 지수고요. 다시 이 시황 질문으로 돌아오자면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해임한다고 했다가 시장이 요동치면서 해임설은 부인을 했죠. 이에 따라 월가에서는 파월 해지 전략이 확산되고 있고 월가에서는 뭐 2년 만기 미국 국채를 매수하고 뭐 10년 만기 국채를 매도하라라는 투자 조언을 했다는데 이렇게 되면 미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단기물 매수세가 강해지고 장기물 매도세가 강해진다는 것은 단기금리는 하락하고 장기금리 상승한다라는 뜻입니다. 장기금리가 상승한다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모기지나 대출금리의 상승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소비나 투자 여력을 일부 제한한 효과를 줄 수 있어서 실물 경제에 어떤 하방 압력을 줄 수 있다는 거고요. 반면에 단기물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은 조달금리의 하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가 이런 상황에 수혜를 볼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단기물과 장기물에 대한 이슈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첫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산업 관련한 이슈인데요. 엔비디아의 AI 칩 H22 중국 판매가 재개된 가운데 중국 고객들에게 H22 공급이 좀 제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이 4월에 이 H20 수출을 금지하자 H20 주문 생산 라인을 다른 고객 칩으로 전환해서 뭐 생산 물량이 부족하다 이런 건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이슈는 당장은 일시적으로 수출 재개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라는 거지. 엔비디아의 중국향 저사양 AI 칩의 수출 재개 효과는 결국에는 순차적으로 주가 회복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 4월에 미국 백악관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엔비디아의 H20 칩의 중국향 수출에 대해서 막은 바가 있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7월 15일에 엔비디아가 미국 정부로부터 이제 수출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확약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의 AI 칩을 판매를 재개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미국 정부의 스탠스가 바뀌었냐를 좀 같이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제 백악관 AI 담당자도 중국 판매 재개는 이제 중국의 화웨이 같은 그런 기업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이다 정도로 풀이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말씀해주신 이야기는 엔비디아가 이제 중국 고객들에게 H20 칩의 재고가 당장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제한적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실제 공급 물량에서 크게 늘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이지 이게 결국엔 생산 라인이 다시 이제 그쪽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중국향 수출의 그런 회복은 결국은 순차적으로 이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 크기가 어느 정도냐? 지난 실적 발표에서 엔비디아가 이 중국향 수출이 금지됨에 따라 이제 손실로 그 가이던스를 하향한 폭이 한 8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게 올해 전체 예상 매출액의 한 4% 정도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이제 매출 재개가 예상이 되고 그 매출 재개 효과, 회복 효과가 당장 좀 숫자로 반영될 여지가 있고요. 이게 이제 중국 시장이 얼마나 큰지 앞으로 더 커질 것까지 감안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은 엔비디아에게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엔비디아는 이 수요를 좀 빠르게 충족하기 위해서 이 생산 라인들을 좀 빠르게 전환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빠르게 전환한다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젠슨왕의 전략은 뭐냐면 결국에는 글로벌에서 엔비디아 칩이 선택이 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지금 그런 전략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다른 고사양 칩의 생산 라인은 순차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전환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엔비디아 칩 수요와 관련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네, 한편 이 TSMC는 올해 최첨단 공정인 4.4 나노미터 공장을 2년 내 4곳에 건설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TSMC 실적에서도 봤듯이 AI 칩 수요가 많다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었죠. 근데 TSMC의 공장 확장, 앞으로 이미 좀 커져버린 AI 칩 시장인데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더 커질 수 있다를 시사한다라기보다는 이미 더 커지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결과라고 좀 해석을 합니다. 네. 이 이 TSMC가 하는 역할은 엔비디아 같은 AI 칩의 설계자들이 이제 TSMC한테 생산을 맡겨서 이제 TSMC가 그 거의 글로벌에서 AI 관련한 칩의 생산을 독점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 거고
얘네들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AI 칩이 어디서 수요되느냐가 이제 뭐 TSMC라든가 이 AI 하드웨어 시장의 전반적인 향방을 결정하게 된다라 보는데 지금 AI 산업의 진화의 단계는 뭐 젠슨하이 계속 이제 예전부터 묘사를 하듯이 이제 컨텐츠 생성에 그치는 제너러티브 AI에서 인간의 비물리적 행동을 대신해주는 에이전틱 AI 그리고 그걸 넘어서는 피지컬 AI까지 가는 그 아직은 중간 경로에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그 지금 올해 중반과 내년 초까지의 환경은 제너러티브 AI 단계의 다음인 에이전틱 AI 단계에 전 머물고 있다라 보고 이 에이전틱 AI라고 하는 개념은 기존의 제너러티브 AI 대비해서 젠슨하이 말을 좀 빌리면 100배에서 1000배 더 많은 연산량을 필요로 한다. 그런 부분에 입각을 해서 지금의 어떤 AI 하드웨어의 초과 수요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지금의 TSMC의 공장 확대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TSMC 관련한 이야기까지 저희 나눠봤고 자막에 아까 4.4나노라고 갔는데 저희 1.4나노 공장을 지을 예정이다라는 정정 보도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이 암호화폐 관련한 법안이 지니어스 액트가 하원에서 통과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았습니까? 이로써 코인 시총이 4조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엔비디아 시총과 거의 맞먹는 수준인데 앞으로 더 이 코인 시장 상승할 여력이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의 어떤 미국 정책의 스탠스 자체가 이 코인 시장을 주목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시장의 기대가 가격으로 좀 더 반영될 여지는 있다라 보고요. 저는 그보다 좀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 봅니다. 뭐 앞서서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지만 이제 그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지표는 점차 낮아지고 있고 그걸 낮아지게 유발하는 게 그 이더리움이라는 이제 코인인 거고 이더리움의 가치는 스테이블 코인 산업의 확산과 같이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얹어져서 거래가 되는 거고 그 지금에 나와 있는 스테이블 코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이더리움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기대감이 스테이블 코인과 연결지어서 그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라 보는데 이런 현상들에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비트코인 상승세 덕분에 비트코인 매집 기업으로 거듭난 이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가치가 곧 100조 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스트래티지의 자산 가치 증가와 주가에 미치는 영향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와 비트코인 가격의 상관관계는 한 0.93 정도 되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요. 거의 이제 정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 한 60만 개 정도 되고 이 비트코인의 자산 가치가 총 시가총액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시가총액 한 60% 정도를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꽤나 중추적인 역할을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그 기업의 가치에 좀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스트래티지와 관련된 이슈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 증권의 황숙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